네, 투자 인싸가 되는 가장 트렌디한 방법 모닝인사이트 이번 주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. 자, 오늘 첫날부터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시작될 것 같은데요. 제 옆에 강성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굉장히 오늘 흥미진진한 느낌을 받으면서 시작을 합니다. 목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향됐는데 오늘의 종목 뭐죠? 현대글로비스입니다. 현대글로비스. 많은 분들이 또 현대글로비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기업 소개와 수익 구조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죠.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운송업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자동차 부품의 수송 그리고 완성차의 내륙 수송 그리고 완성차의 그 해운을 이용한 해외 수송 이런 부분들을 다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주주가 정의선 회장이다라는 점이 또 특이한 부분이죠. 네. 자, 일단 4월 30일 기준으로 19만 2천 원이 달성이 되면서 지난번 목표 주가가 18만 원이었거든요. 네, 그리고 이번에 25만 원으로 무려 38.9%가 상향됐습니다. 맞습니다. 투자 의견 바이. 왜 그럴까요? 첫 번째는 현재의 주가가 비관론을 많이 반영을 해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. 사실 저희가 기존에 실적 추정을 하고 목표 주가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도 현재에 발생시킬 수 있는 이익의 규모보다 이후의 미래로 갔을 때 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. 네.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현대차 그룹이 양적인 성장이 좀 둔화될 것을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, 네. 두 번째는 지배구조 변화 과정에서 이게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만약에 떨어내게 되면 그 다음에도 이 수익 구조가 유지가 될까 이런 네.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주가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내려가 있었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네. 최근에 1년 사이에서의 변화가 이제 그런 비관론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한 겁니다. 실제로 대주주 일가가 한 번 매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때 휘청했고요. 맞습니다. 아직까지 회복을 못했죠. 그렇죠. 그때 내려갔던 밸류에이션이 지금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거에 대한 우려는 지금은 좀 해소가 됐을까요? 저는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투자 의견을 상향을 한 건데요. 네. 이 최근에 발표됐던 이 회사의 신사업 성장 동력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수소 물류고요. 그다음에 배터리 리스 이 두 가지입니다.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성장성이 있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매출을 내는 사업이 아니에요. 그래서 네. 그간에 현대글로비스 하면 그 회사 일감 몰아주기 회사 아니던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회사가 향후 성장 능력으로 밝히고 있는 부분은 그러한 어떤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. 리스크 포인트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. 자, 그렇다면 향후 현대글로비스 영업이익 전망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올해부터 약 5년 동안 완만하게 증가할 거로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는 영업이익이 그 사이에 급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. 네. 다만 이 정도 영업이익도 유지를 못할 것이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네. 저희가 봤을 때 새로운 성장 능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익의 레벨 유지와 성장, 완만한 성장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. 네. 일단 앞서 잠깐 다뤄주시긴 했는데 현대글로비스 투자 의견은 바이고 목표 주가가 38.9% 상향이 됐어요. 네. 그렇지만 리스크 포인트가 있다면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. 첫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정몽구 정의선 두 부자가 집을 한번 매각을 해버린 적이 있었어요. 맞아요. 그 당시에 투자자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 회사의 향후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주식을 팔아버리니까 이게 이 회사의 장래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. 네. 지금도 만약에 그런 일이 나타난다면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다. 그렇죠. 이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. 네. 두 번째는 이제 수소 물류 관련된 부분을 새로운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글로비스에서 하는 수소 물류라는 거는 그 튜브 트레일러 그러니까 커다란 트럭에다가 탱크를 싣고 수송하는 그런 육상 운송 방식이에요. 그런데 한국가스공사의 자료를 보면은 네. 2025년까지 전국에 500km의 수소 배관을 깔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만약에 수소 배관이 좀 빠르게 깔리게 된다면 그러면 트레일러 쪽에서 봤을 때는 좀 경쟁자가 생기는 거죠. 그 두 번째로는 그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빨리 건설이 될 거냐 요거라고 보고 있고요. 세 번째는 사실 이 부분은 모든 산업의 모든 종목의 리스크 포인트일 것 같은데 코로나19 재확산이 현대차 그룹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을 또 저해할 가능성 요거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 파이프라인 설치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배관을 통해서 수소가 배송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. 지금 현대글로비스는
차 같은 형태 트레일러로 그 수소를 나르는 걸 하기 때문에 배관이 돼버리면 그게 별로 효용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과연 2025년까지 500km가 개설이 될까요? 사실 모르죠. 그쵸. 예, 한 치 앞도 모르는데 5년이라면. 근데 500km가 다 된다 하더라도 네. 전국 방방 곳곳을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 튜브 트레일러 쪽에서의 용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그 경쟁 관계가 이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현대글로비스 기업 가치 평가 기본 가정은 뭐가 될까요? 최근에 저희가 자동차 업체들의 그 밸류에이션을 할 때 네. 기본적으로 가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현대차 그룹의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 1%포인트 정도 올라간다. 이게 첫 번째이고요. 네. 두 번째는 이 현대글로비스에 관한 내용인데요. 지배구조 변화 이후에도 이익 창출률에 큰 변동이 없다.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. 네. 이 현대차 그룹의 그 시장 점유율에 대한 내용은요. 여기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에 한 8%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최근 들어서 뭐 팰리세이드니 아니면 뭐 제네시스니 해서 내연기관 차 쪽에서 일부 좀 경쟁력이 있는 모델들이 현대차 그룹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. 네. 그리고 전기차로 트렌드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좀 조기에 도입을 하는 등 네. 이쪽에서 좀 더 앞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. 네.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모든 자동차 현대차 그룹의 모든 업체들을 밸류에이션 할 때 이 점유율 가정치를 상향 조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네. 그 가정이 현대글로비스도 정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가정, 그러니까 그 지배구조 변화 과정 이후에도 이익 구조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은 조금 전에 이미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인데요. 수소 물류라고 하면은 수소 물류에서의 매출의 대상 고객은 현대차 그룹이 아니라 수소 발전소, 수소차 충전소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객이 되는 거고 네. 또 배터리 리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의 오너들이 매출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바꾼다라고 해서 뭐 그 현대차 그룹에 의존하고 있던 매출들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지배구조의 변화 과정이 사업의 리스크가 될 수 없다. 그래서 이익 구조가 안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 배터리 리스 사업이라는 거는 전기차를 사면 배터리를 현대글로비스가 구매를 해서 맞습니다. 그걸 다시 전기차 구매자들한테 렌트해 주는 식으로. 맞습니다. 그럼 계속 이제 전기차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배터리 관리할 때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효율적이고 네. 글로비스는 또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전기차라는 거에서 가장 큰 가격을 차지하는 부품이 배터리거든요. 맞아요. 이게 1,000만 원 뭐씩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도 차값에서 일단 1,000만 원을 빼고 살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매력적인 거고, 네. 그다음에 뭐 달달이 이제 그 배터리 리스를 다시 해서 이제 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뭐 꾸준하게 유지 비용이 좀 나가긴 하지만 네. 어차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기 충전해가지고 리스를 낸다 하더라도 기름 넣는 것보다는 쌀 거란 그쵸. 말이죠. 그래서 이게 기존의 자동차랑 비교를 했을 때 전기차의 좀 구매 부담이 가격 사실 지금 보조금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는 되지만 그래도 비싼 거거든요. 같은 네. 동급에 비해서 본다면 그런 부분을 좀 완화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한테 유리하고 또 이렇게 배터리 관리하고 뭐 교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다른 회사가 져준다는 거 이것도 이제 고객들한테는 당연히 편리한 부분이죠. 그럼 배터리가 이렇게 렌트하는 리스하는 게 늘어나게 되면 글로비스도 B2C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개념이죠. 맞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서 현대차 그룹에서 이익 구조가 조금씩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기본 가정이 아닐까 싶고요. 그럼 끝으로 현대글로비스 향후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?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 밸류에이션 매력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. 이게 네. 이제 첫 번째고요. 그럼 이 생각이 바뀌는 시점이 어떤 것들이 되겠느냐? 저는 첫 번째로는 이 회사가 그 배터리 리스 관련된 실증 연구를 하고 있어요. 네. LG 에너지 솔루션 등과 그 배터리를 포함해서 모든 리스 사업은 리스 자산이 이제 회수가 됐을 때 그걸 얼마나 비싸게 어딘가 넘길 수 있느냐, 중고차나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거든요. 네.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. ESS에 쓸 건지 네. 이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성과가 나타난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현대글로비스의 리스 사업이 경쟁력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. 네. 두 번째 수소 물류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주장이 우리가 물류를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공급원을 또 최적의 공급원을 찾아내므로써 수소 가격, 공급 가격 자체를 20%를 다운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사실 물류업체의 혁신만으로 20%를 가격을 다운시키는 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. 저는 유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20%가 됐던 몇 퍼센트가 됐든 간에 가격을 떨어뜨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럼 수소 물류에서도 경쟁력을 갖춰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대략적으로 그 정도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투자 포인트까지 좀 짚어봤고요. 사실은 이게 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
이게 지금 오늘 리포트예요. 네.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 여러분들도 리포트를 직접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리포트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게 됐고 사실은 두꺼운 리포트라는 건 그만큼 연구원이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썼다. 예, 피땀 눈물이 들어가죠. 네, 피땀 눈물. 굉장히 이렇게 방대한 리포트를 쓰셨는데 끝으로 현대글로비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지금 주가는 너무 비관적인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. 지금 주가가 비관적인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. 비관적인 현실이 아니고요.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. 네.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모닝인사이트 이번 주 첫 번째 문을 현대글로비스로 열었습니다.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수요일 오전 10시에 또 핫한 리포트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